자, 지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텀업, 또 하나는 톱다운. 바텀업은 뭐냐 하면 감각기관에서부터 인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경 뭐 이걸 만졌는데 이게 무슨 감각이지? 이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죠. 처음에 장난감을 주면 애들이 장난감을 갖고 잘 놀아요?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집니다. 감각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유식을 맨 처음에 먹이면 애들이 넙죽넙죽 잘 받아 먹어요. 그냥 맨 처음에 입술을 실룩실룩 하면서 이거부터 먼저 해요. 맨 처음에 먼저 뱉어요. 어떤 애기도 먼저 처음에 꿀꺽하고 먹는 애는 없습니다. 특히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줄 때는요. 근데 젖병으로 이유식을 먹이지 말라고 제가 엄청 많이 말하죠. 왜 그러냐면 젖병은 이미 입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꿀꺽해야 됩니다. 근데 숟가락의 경우는 혀라는 기관, 정확하게 나의 감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엄마 젖만 먹다가 처음으로 뭐 요거트, 미음 이런 걸 먹었어요. 맛이 다르죠.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감각기관인 혀와 입술을 사용해서 뱉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우리 애는 이유식 싫어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가버리면 아이가 싫다거나 혹은 익숙하지 못한 것을 표현했을 때에 그 기회를 엄마 아빠 계속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발달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아이의 감각기관이 잘 발달하고 있나 진짜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각기관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귀찮아져요. 애들이 감각기관 발달, 이게 뭐예요? 결국 음식을 손으로 먹고 집어 던지고 뭐 온데 다 허트리고 한 입 물고 사가주면 딱 이따만한 거 주면 조금만 먹고 요만큼 먹고 나머지 버리고, 그럼 엄마는 또 가서 거지처럼 그걸 주워다가 먹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놀이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아이한테 자꾸 말리게 되는 환경이 많아져요. 근데 이 감각 경험을 허락을 많이 받았던 애들은 perception 중에 넘버 1, bottom-up을 정말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쇼핑을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명품 할인, 80% 할인 이런 글자가 내 눈에 딱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죠. 수많은 정보 중에서 뭐가 딱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브랜드, 옷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브랜드의 어떤 로고나 어떤 상표는 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텀업이에요. 내 감각이 나의 생각을 일깨우는 것. 그쪽 감각 경험이 많은 거죠. 보자마자 저거 사야지, 저거 체크해봐야지. 바텀업이 되려면 감각 경험이 엄청 많아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언어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언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엄마가 말이 많은 애가 언어 발달이 빠를까요? 엄마가 말이 없는 애가 언어 발달이 빠를까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해야죠. 근데 엄마가 신이야? 엄마가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 많은 사람을 쫓아가면 되죠. 가족 중에. 또는 아니면 내가 최소한 안 되면 하다못해 CD라도 틀거나 뭔가를 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동네 커뮤니티 어디 가거나, 아니면 자꾸 나 혼자 옆에 끼고 있지 말고 뭐 언어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톱다운이 뭐냐면 드디어 이제 감각으로부터 데이터가 막 쌓여요. 많이 쌓입니다. 그럼 뇌 안에 엄청난 기억 장치 안에 기억이라는 정보가 생기죠.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럼 그 경험, 그 데이터 때문에 감각기관이 역으로 발달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건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처럼 바다가 많은 아이들은요, 넓은 데 갔을 때 기가 별로 안 죽어요. 근데 집이 마치 일본 집처럼 엄청 좁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뭐 키웠어요. 그래서 얘가 별로 바깥을 못 나갔어요. 되게 좁은 데서 살았어요. 근데 호텔 로비에 애를 데리고 가면 애가 금방 못 나가요. 좀 얼어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엄마하고 집에서 엄마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애는 유기농 먹여야 돼요. 우리 애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감기 걸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날 집에 엄마하고 둘이만 있었어. 그런 애가 무슨 플레이짐 이런 데를 갔어요. 걔가 튀어나가서 놀겠어요? 엄마 치마를 잡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게 바로 그냥 탑다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행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모호한 개념으로 발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린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감각,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감각기관이 필요해요? 사실 온몸이 다 필요하잖아요. 기어가서 만져서 보고 입에도 넣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술을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실룩거리고 이런 표현으로 하고 이거 다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나중에 불어도 하고 인도 뭐 산스크리트까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했던 게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은 적이 없어요. 엄마랑 조용조용하게 말했어요. 씹어본 적도 별로 없어. 그럼 부드러운 말은 잘하겠죠.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거 싫어요. 이런 건 잘하겠죠. 근데 이런 거 하겠어요? 이런 거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가라고 소리를 지르려면 여기서부터 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14개월 정도 되면 애들이 소리를 엄청 질러요. 근데 막 이런 걸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를 잘 못해요. 엄청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발달, 뇌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이 아이의 감각기관이 발달되지 않으면 나머지 발달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3살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각기관을 발달시켜라. 그러니까 제가 맨날 몸, 신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 발, 손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감각기관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에 의한 bottom-up perception이 되려면 감각기관이 발달을 해야 합니다. sensation 딱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느낀 것, 그걸 통해서 뭐 감각은 발달된다고요. 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껴야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안 쓰는 애는 perception이 3살 때까지는 잘 안 자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는 뭐 잘만 자라더라 그럼 우리 애는 3살 넘었으니까 뇌발달 끝인가요? No! 3살 때까지는 몸 때문에 지각이 발달하고 몸이 발달하는 것 때문에 뇌발달이 되는 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이가 뭐 10살 되고 20살 되고 그때는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어차피 완전히 다른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제 딸 같은 경우는 유학도 뭐 좀 일찍 가고 그쵸? 그러면 집안에서 내가 겪었던 감각, 자라면서 내가 겪었던 감각 환경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이면서 그때 가서 그 아이가 엄청난 뇌 발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3살 미만은 몸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많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때 최대한 감각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3부에서 뵐게요.